초상화 전시를 보러 갔는데 이상하게 얼굴보다는 작품들이 배치된 지하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1층에는 명확한 형식의 얼굴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지하에는 그 얼굴들이 무너진 뒤에 잔여들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작품들은 지하에서 보였던 걸까요?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만에 하나 우리들에게 더 이상 얼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서울 한남동의 라니서울에서 전시하고 있는 15 작가님들의 초상화 그룹전을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갤러리 측 소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상은 인간을 기록하려고 했던 오래된 욕망에서 출발했죠. 그러나 얼굴은 또한 중립적인 기록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권력이라든가 계급 등 다양한 것들이 늘 얼굴에 대해서 겹쳐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유명인과 아닌 사람, 부자인과 아닌 사람, 그 얼굴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오래도록 역사에 남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 적도 많았죠. 그렇게 라니서울에서는 이번에는 얼굴을 한 사람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계속 변형된다 라는 관점에서 전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의 얼굴로 수련되지 않고 단정할 수 없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갤러리 측 해석이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초상화를 볼 수 있구나 라고 배움을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얼굴은 얼굴 하나만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동시에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 그 얼굴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지금같이 얼굴이 지워지거나 온전하지 않은 얼굴을 갖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얼굴이라는 사회적 표면이 벗겨졌을 때 어쩌면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얼굴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사회적인 가면이 아닐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규돈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아직 얼굴이 얼굴로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부에서 뒤틀리거나 벗겨진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색채는 화려하고 장난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이미 얼굴에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닐까? 네, 이재현 작가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사라지거나 혹은 흐릿하게 조금씩 밀려나고 있죠. 장규돈 작가의 작품에서 얼굴이 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재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는 조금씩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흔적으로 남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양정화 작가에 대해서 인간적인 표정이라기보다는 각종 기호라든가 별자리 등 그림자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 작가님 모두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수렴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얼굴이 무너지면 인간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 비로소 인간의 진짜 남은 부분들, 자녀가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라니서울 전시회장은 지상과 지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용욱 작가의 익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 비판적인, 그러나 상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해학적인 인간의 얼굴과 관계를 설명 가능한 형식이 조금 더 뚜렷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옆에 안민정 작가님의 작품도 같이 나와 있고, 이 또한 도형학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형식이 뚜렷한 작품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아까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세 작가님을 포함해서 얼굴은 흐려지고 찢기고 기호화되고 잔상처럼 남는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라는 표면이 감추고 있던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공허함, 붕괴의 징후가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전시회장을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큐레이터님이 갤러리 측에서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시장의 그 배치 자체가 하나의 알레고리처럼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상 1층에는 뚜렷한 얼굴들이 있고 지하에는 어쩌면 그 얼굴들의 자녀들이 배치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갤러리가 위치한 그 장소의 욕망 구조와도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러한 해학적인 것들도 품격 아래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더 이상 완전한 세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묘한 공허함과 혹은 너무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감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번 전시를 보면서 우리들의 초상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우리를 하나의 얼굴로 모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얼굴로 수련되지 않는 인간, 사회적 표면 안에서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간의 상태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전시에서 초상은 닮음의 문제가 아니라 붕괴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저는 작품들이 놓인 그 방식을 통해서 지상과 지하, 얼굴과 그 이면, 사회적인 표면과 그 이면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잔여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요소를 바탕으로
전시회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메타갤러리 라누나 갤러리 임상빈 작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갤러리 측은 임상빈 작가를 도시는 인간의 욕망과 역사가 응축된 공간이라고 소개합니다. 덕수궁을 찍은 작업 뒤로는 현대의 고층 빌딩이 밀집하여 하늘로 치솟고 있으며 이는 역사와 재물, 권력에 대한 열망이 서울이라는 도심 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메타갤러리 라누나의 갤러리 위치와 전시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시대에서 역사와 재물, 권력에 대한 열망이 또렷하게 모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즉 이 갤러리가 위치한 장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의문은 다시 한번 알레고리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전시회장의 배치, 더 나아가서 갤러리가 위치한 그 지역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구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하실 법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안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장규돈, 이재헌, 양정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세 작가가 정말 같은 지문을 수렴하는지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규돈은 얼굴의 물질적인 뒤틀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저는 느꼈고요. 이재헌 작가의 작품은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잔상, 양정화 작가님은 얼굴이 기호와 우주적인 구조로 밀려나는 방식으로 세 작가 모두 각자 독창적인 세계를 만드셨지만 얼굴이 더 이상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보증하지 못한다는 지점에서 만난다고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갤러리가 위치한 곳, 그리고 전시회장의 구조와 그 지역의 어떤 보편적인 형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근거를 말씀해 주시오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망 구조는 이제 특정 갤러리나 특정 지역에 단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고급 갤러리들이 밀집한 도시 공간에서 작품이 놓이는 방식이 세련됨과 공허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적인 감각과 저는 묘하게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너무 잘 정돈된 공간에서는 오히려 결핍이나 균열이 더 드러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하에 이 조상들은요, 그 매끈한 표면 아래에서 밀려난 감정을 알레고리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얼굴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정돈된 얼굴, 설명 가능한 얼굴, 타인에게 내밀 수 있는 얼굴이 있죠. 하지만 그 얼굴 아래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잔여가 남습니다. 불안이라든가 공허라든가 각종 표면으로 꺼내기 어려운 감정들, 너무 잘 정돈된 삶에서 밀려나는 감정들 말입니다. 그렇게 이번 전시는 저에게 하나의 질문처럼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초상화는 누군가를 닮게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얼굴이 어디로 밀려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시는 작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그렇게 이번 시간에 라니 서울의 초상화들을 보면서 작품과 공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술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